오늘은 13주차 수요일이고 우리는 일단 다음 주 이번 주 수업하고 다음 주 수업하고 다다음 주까지 진도를 나간 다음에 16주차의 기말고사를 보려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일단은 그것들 중에 이제 가장 고난이도라고 할 수 있을 법한 거는 이제 요 DP랑 관련된 얘기, 그 다음에 이제 오늘부터 그 그래프라는 친구를 다루기 시작할 건데 그거랑 관련한 것들이 일단은 기말고사 비중은 가장 높다 봐주시면 좋겠고, 그다음에 15주차에는 일단은 그런 그래프를 입력 그래프를 다루는 알고리즘, 아니 그런 문제들 중에서 확실히 어렵다라고 남들도 인정하고 있는, 나중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면 뭐 양자 컴퓨터 나오면 그러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간에 아직까지는 다들 어렵다라고 고개 끄덕거리고 있는 그런 문제 하나를 구경해보고 그게 진짜 어렵다라는 걸 확인하는 방법 간단하게 맛보기로 가져가는 걸로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걔는 이제 우리가 따로 이제 기말고사 때 새로 푼다라든가 와 같은 걸 진행하기보다는 약간 좀 교양 같은 느낌의, 약간 옛날 얘기 같은 느낌의 친구라서 좀 가볍게 여러분이 구경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아무튼 거기까지 우리가 도달을 한번 해보고 찍먹을 해보고 크리스마스를 맞이하는 게 우리 지금 후반부 목표라고 봐주시면 좋겠고, 그래서 우리가 요 다이나믹 프로그래밍과 관련한 얘기를 쭉 진행을 해서 오늘 이제 전반부 중에 아마 요거를 빠르게 마무리를 하고 그 다음에 요걸 후반부로 넘어가서 그 그래프라는 친구 소개하고 다음 주에 이제 본격적으로 그래프를 다루는 문제에 다이나믹 프로그래밍 DP를 적용해 가면서 실제로 해결을 하는 그런 알고리즘들 같이 생각해보고 그걸 이제 과제로 살짝 직접 코드도 짜보고 하는 기회를 가져가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런 느낌으로 지금 진행돼 있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 막대기 잘라갖고 당근에다 팔아가지고 최대한의 맥시멀한 수익을 얻는 걸 목표로 하는 그런 옵티미제이션 프로블럼의 일종인 로드 커팅 프로블럼을 같이 구경을 하다가 시간이 애매해가지고 예시 코드집에서 구경해보자라고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거를 지금 12주차 예시 그 압축 파일 안에 아마 답이라고 적혀있는 .cpp 파일이 아마 있지 않을까 싶은데 있습니까? 그 투두 어쩌고 해가지고 빈칸을 마련해 둔 파일이 있었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 제가 미리 적절한 코드 적어가지고 올려놓은 파일이 있었을 거예요. 뭐 없으면 올려드릴게요. 그래서 지금은 빠른 진행을 위해서 그거를 같이 열어보고 구경을 하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봤듯이 이 예시 자체를 여러분이 이런 식으로 common.h 등등 해가지고 내 프로젝트에 전부 다 밀어넣은 채로 컨트롤 F5 누르면 바로 실행해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슬라이드에서 계속 제시했던 그 가격표를 써서 예를 들면 길이가 10이면 30원 준다, 길이가 0이면 빵원이다 당연히와 같은 것들이 들어가 있는 채로 내가 지금 원본 막대의 길이가 1일 때부터 10일 때까지 걔네들에 대해서 내가 얻을 수 있는 가치의 맥시멀 값을 최종적으로 계산해서 출력해 주도록 그렇게 테스트용 프로그램을 지금 C++ 프로그램을 메인 함수 정의로 만들어 갖고 올려놨으니까 여러분이 구경을 해보실 수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요거 우리가 몇 번 같이 구경해봤고, 그 다음에 제가 놀란 것 중에 하나가 이게 확대 축소가 됩니다. 무려 돋보기가 필요 없었어요. 아무튼 그건 그거고, 그래서 길이가 1일 때 지금 우리가 이게 결국 옵티미제이션 프로블럼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런 식으로 자르는 게 최선이냐 그렇지 않냐, 가장 우월한 값이 나오냐 아니냐를 판단하기 위해선 당연히 비교를 해야 될 거예요. 마치 소팅 프로블럼처럼 이 옵티미제이션 프로블럼에 대한 우리의 알고리즘이 내부적으로 가장 적절한 값을 찾아가는 과정은 내가 지금 수많은 정답 후보들 중에 내가 지금 알고 있는 게 최선이냐 또는 이거보다 더 강력한 조합이 있기는 한 거냐와 같은 것들을 끊임없이 탐색을 해야 될 거기 때문에 저 각각의 알고리즘들의 타임 컴플렉시티를 우리가 저 컴페어 횟수를 잼으로써 서로 대조를 해보는 게 가능할 겁니다. 그리고 이 컴페어 횟수는 기본적으로 아마도 요 n 값이 크면 클수록 원본 막대의 길이가 길면 길수록 컴페어 횟수가 당연히 증가할 거다라고 우리는 예상할 수 있을 거고, 그게 어떤 비율로 증가할 거냐 그걸 이제 어심토틱하게 살짝 읊어보는 게 요 알고리즘에 대한 분석이다라고 봐주시면 좋겠어요. 아무튼 결과적으로 일단 우리는 지금 가장 먼저 구경해봤던 게 정직하게 푸는 거였습니다. 정직하게 푼다라는 코드를 한번 보면 이 친구죠. 지금 이제 재규적으로 진행할 건데 이 친구는 이런 식으로 가격표랑 원본 막대의 길이를 주고 스타트를 합니다. 그러면 길이가 n인 막대에 대해서 내가
최대 얼마를 벌 수 있냐 그 맥시멀 값을 리턴하도록 함수적인 내용을 구성하면 돼요. 그런데 우리가 그 리커런스를 먼저 구성할 때 결과적으로 막대기를 자른다라는 건 막대기가 하나짜리였던 걸 두 개로 나눈다라는 거잖아요. 그게 예를 들면 자, 두 개로 나눈다라는 건데 당시 우리가 그림으로 구경해 봤을 때도 느꼈지만 여기서 이제 기본적으로 봐봐요. 예를 들어 길이가 3이라고 칩시다. 그러면 이런 느낌으로 중간에 마디가 두 개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서 이 막대기를 두 동강을 낸다라는 거는 여기를 잘라서 왼쪽 하나 오른쪽 두 개와 같은 느낌으로 얘기할 수도 있는 거고 또는 왼쪽 두 개 오른쪽 하나와 같이 얘기할 수 있는 거고 또는 왼쪽 세 개하고 오른쪽 반 개와 같은 느낌으로 얘기를 할 수 있다 말할 수가 있어요. 자, 거기서 우리가 리커런스를 구성할 때 우리는 지금 이 막대기를 자르는 거긴 하지만 여기다가 지금 디바이드 앤 컨커를 적용하려는 건 아닙니다. 달리 말하면 왼쪽 막대랑 오른쪽 막대 두 개의 막대가 있는데 앞으로 내가 왼쪽 막대는 더 이상 자르지 않을 거다. 얘는 보존해 놓고 그다음에 남은 막대에 대해서 동등한 느낌으로 이제 더 작은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왼쪽 막대를 보존해 놓고 오른쪽 막대를 또 자를 거냐 그렇지 않냐를 재기호출해 가면서 결정하게끔 구성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얘가 언젠가는 끝나야 될 거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 왼쪽 막대의 길이는 최소 1이다 라고 상정을 하고 스타트를 할 겁니다. 그러면 이제 왼쪽에 막대 하나씩 남기고 재기호출 하나씩 남기고 재기호출 하다 보면 언젠가는 오른쪽 막대의 길이가 0이 되는 순간은 반드시 옵니다. n이 무한하지 않기 때문에. 이러면 이제 결과적으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재기호출을 끝까지 진행을 한다면 이 막대, 길이가 n인 막대를 n토막을 낸 다음에 그래서 길이가 1인 막대 n개의 가격의 합이 결과적으로 이 케이스에 대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금액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케이스도 우리가 지금 다룰 수 있고 그 다음에 반대쪽 극단적인 케이스 아예 맨 처음부터 가장 오른쪽을 자른다와 같은 선택을 해서 왼쪽 막대의 길이가 n이 되도록 만들어버리는 방법까지. 그럼 이제 오른쪽 막대가 바로 0이 되기 때문에 그냥 한 번 호출하면 끝나는 거잖아요. 얘가 이제 그 중간에 있는 모든 내가 자를 거냐 자르지 않을 거냐를 고를 수 있는 모든 케이스에 대해서 자르지 않는다를 선택한 셈 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상황까지도 우리가 지금 커버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엄밀하게 검증을 하진 않지만 적당히 직관으로 가져가서 이게 전부 다 잘라서 낱개로 풀었을 때 케이스랑 하나도 자르지 않아서 전체 막대를 온전히 유지한 채로 팔아치울 때 케이스랑 두 가지를 다 확인한다라는 건 아마도 중간에 예를 들면 얘 같은 경우는 1대2로 나눈다, 그 다음에 2대1로 나눈다 까지도 지금 아마도 포괄하게 되지 않을까라고 우리가 예상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일단 대충 그런 느낌으로 가져가면 우리가 지금 저 레커런스 그대로 정직하게 탑다운으로 진행하게 재기호출해가면서 문제를 풀게 한다면 이 알고리즘은 우리가 지금 다룰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에 대해서 모든 후보들에 대해서 전부 다 컴페어를 할 수 있을 거다라고 우리가 일단은 얘기를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일단 짚어놓고 우리가 정직한 버전을 작성했다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놓고 보니까 이 친구는 지금 그래서 이게 재기호출을 할 그 내부 함수라 봐주시면 좋겠고 그래서 내가 지금 다뤄야 되는 막대의 길이가 0이면 나는 지금 얻을 수 있는 금액은 빵원으로 고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는 바로 0을 리턴하면 돼요. 여기까지 하면 이제 그 재기호출의 끝부분에 리커런스의 끝에 도달한다 볼 수 있겠죠. 그 슬라이드에 적혀있는 리커런스의 윗부분에 해당하는 코드가 여기 일단 적혀있는 채로 이게 아니다라면 나는 지금 내 손에 최소 길이 1에 1 이상의 막대를 쥐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여기서 선택을 할 수 있다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 결과적으로 내가 얻을 수 있는 금액의 맥시멈 값을 구한 다음에 리턴을 해야 돼요. 내 손에 들고 있는 이 길이가 n인 막대에 대한. 그래서 나는 그걸 준비를 하는 겁니다. 아까 봤듯이 왼쪽 막대랑 오른쪽 막대로 나누고 왼쪽 막대는 더 이상 자르지 않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왼쪽 막대에 대한 가치는 이제 결정이 나는 겁니다. 내가 왼손에 길이가 1인 거 쥐고 나머지를 이제 나중에 생각하겠다란다면 내가 지금 얻을 수 있는 금액 하나, 요 작은 왼쪽 조각에 대한 왼쪽 막대에 대한 금액은 지금 확정이 나는 거예요. 나머지는 이제 오른쪽 막대에 대해서 재기호출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결정을 해줄 거고요. 그래서 그런 느낌으로 가져갈 수 있을 거고 그래서 우리는 왼쪽 막대 길이가
1부터 n까지가 되게끔 반복 흐름을 구성을 할 겁니다. 왼쪽 막대 길이가 0부터 스타트 하면 안 돼요. 그러면 한도 끝도 없이 재교출하게 될 테니까 일단은 언젠가는 끝날 수 있게 왼쪽 막대 길이 최소 길이 1로 스타트하고 얘 최대는 n으로 지금 가져가고 있어요. n으로 가져간다라는 건 아까 그림에서 봤듯이 내가 지금 여기를 자르겠다라는 겁니다. 달리 말하면 오른쪽 막대 길이를 0으로 잡겠다라는 얘기가 돼요. 그럼 이제 어차피 재교출하면 나한테 바로 0 리턴할 거니까 그쪽은 일단 크게 신경 안 써도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런 느낌으로 구성하고 그래서 나는 요 반복 흐름만 놓고 보면 왼쪽 막대의 길이가 1일 때부터 n일 때 사이에 점점 뿔뿔해 가면서 1일 때는 어떨까 2일 때는 어떨까 하면 나는 총 n개의 후보를 줄 수가 있게 됩니다. 왼쪽 막대 길이가 1일 때, 2일 때, 3일 때, 4일 때, 점점점 n일 때에 대한 모든 후보들의 내가 얻을 수 있는 가치 그거를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계산하는 식은 얘는 웨커런스에 적혀있는 그대로입니다. 왼쪽 막대의 금액 걔는 더 이상 자르지 않을 거니까 여기서 확정이 나요. 그다음에 더하기 한 다음에 재교출해서 오른쪽 막대에 대해서는 결정합니다. 오른쪽 막대 길이는 당연히 전체 길이 n 빼기 왼쪽 막대의 길이잖아요. 그렇게 뺄셈 해가지고 예를 들면 1대2, 2대1, 3대0 같은 느낌으로 가져가게 될 거예요. 그건 그쪽 가서 알아서 다음번에 결정하기로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우리는 가정법을 써가지고 지금 비교를 하고 있어요. 내가 지금 알고 있던 최대 금액보다 이런 식으로 자르는 게 왼쪽 막대의 길이를 3으로 놔두고 진행하는 게 더 이득이냐? 만약 그렇다면 나는 말을 바꿔치기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가 가장 많이 벌 수 있으니까 그때를 포함해서 내가 최종적으로 지금 길이가 n인 원본 막대에 대해서 얻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은 이거다라고 말 바꾸기를 그때그때 시전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뭐 무브를 하네 뭐거니 요거는 이제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아요. 우리는 지금 컴페어 횟수만 재면 되고 그 컴페어는 지금 여기서 하고 있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내가 알고 있는 것보다 더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럼 갈아타는 겁니다. 그거를 모든 경우에 대해서 모든 후보들에 대해서 요 비교를 다 할 수 있다라면 우리는 맨 마지막에 맥스 프라이스 자리에 길이가 n인 막대에 대한 맥시멀한 값이 담겨 있다라는 걸 보장할 수 있어요. 일단은 그렇게 될 거다라고 치고 나는 최종적으로 그거를 리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그 컴페어 횟수를 카운팅을 하기 위해서 요 밸류 타입이라는 친구를 써서 그 마이 인티저 뭔가 있잖아요. 뭐 생성됐네, 파괴됐네, 카운팅하는 그거를 중간에 써서 지금 막 캐스팅 연산자 붙어 있고 그러긴 한데 얘는 일단은 나중에는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아요. 아무튼 그건 그거고 그렇게 해서 원래 문제는 원본 입력 n에 대해서 재교출 쫙 들어가서 나온 인트 값 하나 그 맥시멀 값 하나를 바로 리턴해 주면 해결을 할 수 있고 그 결과가 지금 여러분 눈에 보시는 대로 일단은 얘는 항상 우리한테 정답을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저 로드 커팅 프로블럼에 대한 정직한 탑다운 버전은 일단은 저게 정상적인 알고리즘이냐 저게 솔루션으로서 저 문제에 대한 솔루션으로서 기능하고 있냐는 일단은 그러려니 하고 넘어갈 수 있을 겁니다. 자 이거 여러분 집에서 이제 심심하시면 얘를 살짝 고쳐서 이 친구를 살짝 고쳐서 지금 메인 함수정이 110줄 언저리인 것 같은데 요 use random input을 true로 바꾼다라든가 하면 그 지금 제가 미리 만들어 놓은 라이브러리 함수를 써가지고 임의의 가격표를 이렇게 뽑아가지고 진행할 수 있게 해놨어요. 그 다음에 n값 좀 더 크게 진행해 보고 싶다. 예를 들면 10 말고 16으로 해보고 싶다 하면은 이제 우리 슬라이드에서 제시하는 가격표는 길이가 10이었기 때문에 그거를 초과해서 적는 게 불가능했는데 랜덤 입력을 쓰겠다라면 이런 식으로 좀 더 긴 길이에 대해서 여러분이 해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정직한 버전은 그 가격표가 뭐가 들어오든 간에 항상 n이 1일 때는 컴페어 횟수 1회, 3회, 7, 15, 31, 63, 127 같은 느낌으로 65,535 지금 n이 16일 때 여러분 아마도 컴퓨터쟁이라면 한두 번쯤은 구경해 봤었을 그 유명한 숫자들이 아마 튀어나오는 걸 목격하실 수 있을 거예요. 예를 들면 얘 지금 n이 20이면 얼마 나오겠어요? 아마 104만 8,575가 나오겠죠. 그런 느낌으로 여러분이 구경해 보시는 게 가능할 겁니다. 달리 말하면 자 봐봐요. 요걸 토대로 우리가 역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이거를 제가 지난주에 설명을 했었을지 안 했을지 모르겠는데 이 문제는 근본적으로 지금 여기 선택지가 하나, 두 개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길이가 3일 때 n-1개의 선택지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각각에 대해서 우리가 자른다, 자르지 않는다, 트루 펄스 문제, 이지선다 문제, OX 문제를
n-1개를 푸는 그런 느낌의 문제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걸 내가 정답을 다 맞추면 예를 들면 뭐 TF, TF인데 여기를 T로 하고 여기를 F로 할 때 금액을 가장 높게 받을 수 있다와 같은 느낌으로 여러분이 볼 수 있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물론 이제 그 가치를 최대화하는 극대화하는 자르는 방법이 단 한 가지만 존재하는 건 당연히 아닙니다. 지금 봐봐요. 우리가 1대2로 자르든 2대1로 자르든 현재 이 문제는 어차피 받을 수 있는 가격은 똑같아요. 길이가 1인 막대 하나, 길이가 2인 막대 하나. 그렇기 때문에 그쪽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차피 다 똑같으니까 그러면 방금 전에 그 컴페어 할 때 결과적으로 걔네들은 그렇게 고려 안 하는 거잖아요. 같으면 더 이상 더 크지 않은 거니까. 걔네들까지 아무튼 고려해도 전혀 상관없는 상황이니까 이런 식으로 정직하게 푸는 게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아마 이 슬라이드에서는 빼놨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렇지?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정직하게 모든 경우에서 하면은 아무리 봐도 세타 2의 n승만큼 걸릴 것이다. 이게 지금 2의 n승인데 어심토틱하게 가는 거니까 이게 2n일 수도 있고 n-1일 수도 있고 그건 자유인 거예요. 그렇게 하더라도 어차피 동등하다라고 말할 수가 있으니까 이 친구는 2의 n승에 해당하는, 달리 말하면 얘는 절대로 폴리노미얼 타임에 끝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 실제 컴페어 카운트 봐도 진짜로 n이 1 증가할 때마다 2배 뻥튀기 되는 그런 느낌으로 여러분이 구경해 보시는 게 가능할 거예요. 그래서 얘는 지금 사실 마이너스 1 하고 있잖아요. 그죠? 마이너스 1 하고 있다라는 건 달리 말하면 얘는 지금 2의 0승 더하기 2의 1승 더하기 2의 2승 더하기 점점점에서 2의 15승까지를 전부 다 더한 결과가 지금 나온다라고 여러분이 봐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여러분 자료구조 시간에 그 풀 바이너리 트리 같은 걸 생각해 보시면 이제 느낌 딱 올 겁니다. 풀 바이너리 트리, 말 그대로 바이너리 트리인데 뭐 높이가 3이다 그러면은 그 모든 리프 노드 꽉꽉 채워가지고 다 들어갔을 때를 상상해 보시면 높이가 3일 때 이 안에 들어있는 노드의 개수는 얼마냐 하면 지금 7개잖아요. 그죠? 얘는 정확히 그 높이에 대해서 높이가 1 증가할 때마다 2배 뻥튀기 되고 2배 뻥튀기 되고 그런 느낌으로 증가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느낌으로 여러분이 가져가시는 게 아마도 가능할 것 같아요. 달리 말하면 얘는 지금 높이가 얼마든 간에 0층에는 항상 2의 0승계 있는 거예요. 1층에는 2의 1승계 있는 거예요. 그런 느낌으로 우리가 가져갈 수 있으니까 방금 전 봤던 대로 그 컴페어 카운트가 정확히 이렇게 나오는 게 매우 자연스럽다라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전혀 폴리노미얼하지 않다, 엄청 그냥 풀면 어렵다라고 말할 수 있는 문제 같다와 같은 그런 감각이라고 봐주시면 좋겠어요. 뭐 그럴싸하죠. 그 다음에 일단은 65,535 이쁜 숫자 나온다라는 건 우리는 오히려 안심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그렇게 레퍼런스 정한 다음에 딱 도전해봤던 그 알고리즘, 정직한 알고리즘이 지금 진짜로 모든 경우의 수를 다 커버하고 있구나라고 여러분이 납득을 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문제는 이게 지금 우리가 납득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오래 걸린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DP를 적용해서 우리가 풀 수 있을 거고, 그 중에 일단 우리가 바로 적용해 볼 수 있을 만한 게 탑다운 어프로치를 그대로 가져가되 메모를 해가면서 요 104줄 언저리 요거 살짝 고치시면 이젠 대신 이 친구를 준비할 겁니다. 그래서 투도 어쩌고 해가지고 집에서 여러분 코드 작성해 보셨으면 뭐 아마도 제가 지금 여기서 보여드리는 거랑 동등한 코드를 이미 적으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일단 맨 처음에 메모 준비하고 스타트합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는 그 재기 호출의 종료 조건을 우리가 직접 if문을 적어서 적용했잖아요. n이 0이면 return 0 해라. 여기는 그에 대한, 그러니까 종료 조건에 해당하는 우리가 바로바로 답변을 말할 수 있는 그 내용을 메모에다 미리 기록해두고 스타트하면 편하게 갈 수 있습니다. 메모에다가 우리가 지금 여기다 뭘 적을 거냐, 내가 지금 막대의 길이가 얼마일 때 그걸 팔면 맥시멀하게 얼마를 벌 수 있냐에 해당하는 사실을 기록을 해두고, 그걸 내가 발견할 때마다 기록을 해두고 나중에 이제 나 오른쪽 막대 길이가 얼마인데와 같은 상황에서, 내 현재 막대 길이가 얼마인데와 같은 상황에서 이전에 내가 동일한 길이에 대해서 맥시멀 값을 구한 적이 있다라면 동등한 작업을 다시 수행하지 않고 메모장에 적혀있는 그걸 그대로 리턴하게끔 그렇게 함으로써 재기 호출 횟수를 줄이는 동일한 작업을, 그러니까
동일하다기보단 동등한 작업을 다시 수행하지 않게 노력하는 방법이라고 봐주시면 좋겠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다가 일단 0번째 칸에 0 담고 스타트 하는 거예요. 왜냐? 막대의 길이가 0이면 우리가 벌 수 있는 금액은 빵원이니까요. 일단 이 로드 커팅 프로블럼은 우리가 막대 자르는 데 들어가는 인건비라든가 막대의 길이가 얼마일 때는 돈을 음수로 번다라든가 와 같은 것들은 절대로 고려를 하지 않습니다. 아무튼 그러니까 빵원으로 놔두고 스타트를 할 수 있고, 그래서 위에 있는 친구들 보시면 얘는 이제 매번 재교출할 때마다 그 메모장을 항상 들고 다니는 거예요. 무슨 형식인지는 여러분이 자유롭게 정하시면 되는데, 우리 지금 C++ 쓰고 있으니까 제일 편한 건 그냥 벡터를 쓰시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우리는 저걸 비교를 해야 되니까 이 밸류 타입을 쓴다 정도만 신경 써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그 정직한 버전을 살짝만 고쳐가지고 적용하면 되는 거예요. 정직한 버전 어디를 적용할 거냐? 요 아까 전 그 if문 내용물 조건식만 살짝 고치면 되는 겁니다. 조건식이랑 리턴문 내용만 살짝 고치면 돼요. 아까는 항상 트리비얼하게 바로 리턴할 수 있는 내 막대의 길이가 빵이면 길이가 0이면 빵원입니다 라고 리턴한다만 적혀 있었는데, 여기를 좀 확장하는 거예요. 좀 더 빠른 시점에 재교출을 중단할 수 있게. 그래서 내 메모장에 지금 길이가 n이면 얼마입니다와 같은 내용이 적혀 있다라면 그걸 보고 스타트 하도록 해놨습니다. 그래서 여긴 지금 봐봐요. 여러분 그 벡터 생성자 여러 버전 중에 이런 거 있다는 거 알고 있죠? 요거까지 아마 지난 시간에 마지막에 소개를 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래서 내가 지금 n 플러스 1개의 엘리먼트를 담아놓고 스타트 할 거다. 걔네들을 지금 2번째 인수 마이너스 1을 복사해가지고 n-1개 쫙 채워놓고 스타트 하겠다. 여기서 말하는 마이너스 1은 이제 내가 아직 이 메모장 2번째 칸을 X번째 칸을 I번째 칸을 건드린 적이 없다라는 걸 의미하는, 절대로 나올 수 없는 가격을 적어놓고 스타트한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0보다도 더 작은 거니까 존재할 수가 없는 겁니다. 아무튼 내가 저 n번째, 그러니까 길이가 n인 막대에 대한 비용을 계산한 적이 있다라면 거긴 분명히 마이너스 1이 아닌 게 적혀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럴 때는 메모장에 적혀 있는 거 바로 꺼내갖고 리턴해 주면 됩니다. 그러지 않는다라는 건 나는 지금 현재 길이가 n인데 내 막대의 길이가 n인데 요 길이가 n인 막대에 대한 가격을 단 한 번도 재본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뭐 별 수 있습니까? 해야죠. 그래서 방금 전과 동등한 느낌으로 진행을 합니다. 정직한 버전이랑 여기 내용은 똑같아요. 다만 차이점이 나는 이제 드디어 처음으로 길이가 n인 막대에 대한 맥시멀 가격을, 금액을 알게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방금 알아낸 새로운 데이터, 새로운 정보를 메모장에 적절한 칸에 기록을 해두고 턴 종료를 합니다. 그 다음에 내가 리턴해요. 그러면 나를 호출한 어딘가로 돌아간다든가 해서 뭔가 또 다른 곳에서 작업이 발생할 거잖아요. 그쪽에선 이제 그러니까 내가 여기 메모장에 적은 이후 시점부터는 이제 길이가 n인 막대의 가격을 알고 있는 채로 갈 거기 때문에 나중에 다시 한번 동일한 n 값을 담고 재교출 당했다 하더라도 그때는 절대로 이 위에 있는 코드를 실행하지 않게 된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요거 뒤에 슬라이드에서 조금 이따 나올 것 같긴 한데 지금 살짝 구경을 해보면,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이 친구는 우리가 정직한 버전은 타임 컴플렉시티를 논의를 할 때 그냥 컴페어 횟수만 봐도 직관으로 납득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거를 코드를 보고 납득한다라고 칩시다. 자 봐봐요. n 값이 지금 들어올 거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 while문은 그러면 몇 번 내용물을 반복 실행할 거냐라는 질문을 해볼 수가 있을 겁니다. 이번 호출에 대해서. 그러면 1부터 스타트해서 n까지니까 내용물을 n번 실행할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내용물을 n번 실행할 거예요. 그 다음에 내용물 실행할 때마다 재기 호출을 할 겁니다. 자, 우리 머지 소트라든가 퀵 소트라든가 그 친구들 생각해 보면 걔네는 디바이드 앤 컨커를 적용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는 조금 슬프게도 디바이드 앤 컨커 적용한 머지 소트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맨 처음에 n으로 스타트했다. 그러면 그 머지, 그러니까 디바이드를 진행하는, 그래서 양쪽으로 나눠가지고 재기 호출하는 코드에는 여러분 집에 가서 다시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기는 while문이 들어있지 않았어요. 재기 호출을 반복적으로 수행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지금 길이가 n이다. 지금 수행해야 되는 작업은 왼쪽 절반에 대해서 재기 호출한다. 오른쪽 절반에 대해서 재기 호출한다와 같이. 그냥 두 줄만 적으면 됐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걔네들이 이제 컴바인 하는 과정,
을 진행을 해야 되긴 했지만 머지 소트는 거기가 복잡했다 말할 수 있겠죠. 퀵 소트는 이제 파티셔닝을 하는 게 디바이드를 하는 게 좀 어려웠지만 컴바인은 아무 작업도 안 해도 됐던 거고요. 아무튼 그런 느낌으로 얘기할 수 있었는데 얘는 이제 재기 호출을 하기 위한 함수 호출식이 while문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따라서 내가 n 값을 손에 쥐고 재기 호출을 몇 번 하냐라 물어보면 n번을 합니다. 맞죠? 그러면 재기 호출할 때마다 또 이 while문을 또 실행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또 그 내용물을 n번 실행할 거예요. 그러면 또 while문 실행하고 또 재기 호출 n번 하고 또 while문 실행하고 또 재기 호출 n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간단히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이게 재기 호출을 하면 할수록 n배로 뻥튀기가 되는 겁니다. 달리 말하면 그냥 간단히 생각한다면 이 친구의 타임 컴플렉시티는 마치 세타 n의 n승인가 하는 생각이 여러분 드실 거예요. 자, 다시 봅시다. 이게 중요한 내용인데 이거를 45분 이후에 다뤄야 되는 건가? 32분이긴 한데 아무튼 얘는 지금 직관적인 버전이니까 자, 다시 봅시다. 이 while문은 n번 실행될 거잖아요. 내용물을. 그리고 while문 내용을 한 번 실행할 때마다 재기 호출을 한 번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재기 호출하면 또 그쪽에서 또 n번 실행할 거예요. 그래서 보면 우리가 맨 처음에 n 붙잡고 내용을 실행해요. 그때마다 또 재기 호출할 겁니다. 그때마다 또 n번 실행할 거예요. 그때마다 또 재기 호출할 거고 이거를 얼마나 할 거냐를 놓고 보면 아마도 이걸 n번 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간단히 생각한다면. 그럼 이제 가로가 n이고 세로가 n인 거잖아요. 잠깐만, 그럼 n제곱이잖아.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n번, 요거에 대해서 n번, 요거에 대해서 n번 같은 느낌으로 그렇게 적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한 단계 넘어갈 때마다 n배 뻥튀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n의 n승이다 라고 여러분이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조금 자, 지금 n이 16일 때 16에 16승 하면 어마무시한 거잖아요. 그렇죠? 어마무시합니까? 사실 그렇지 않죠. 16에 16승은 2의 16승의 8배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사실 그렇게 큰 차이 나진 않기는 해요. 뭐 그거는 작은 숫자에 대해서는 그렇기는 한데 아무튼 간에 저 친구는 사실은 n의 n승이라고 말하기는 좀 애매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얘를 살짝 보면 자, 이 친구는 재기 호출할 때마다 n 값이 줄어듭니다. 맞죠? n 값이 얼마나 줄어드냐로 물어보면 최소 1만큼 줄어들어요. 그 다음에 최대는 n만큼까지 줄어들 수 있는 친구입니다. 그래서 while문 반복 실행할 때마다 맨 처음에 자 n이 16인 채로 스타트한다. 그러면 이번 재기 호출 안에서는 n을 15로 두고 14로 두고 13으로 두고 12로 두고와 같은 느낌으로 재기 호출을 하게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n을 0으로 두고 재기 호출하는 거 할 때까지 이 while문 실행할 때마다 그런 식으로 n 값이 1씩 줄어드는 재기 호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느낌으로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을 거고 만약에 그렇게 가져간다라면 이 친구는 확실히 n의 n승보다는 작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의미 관점에서 봅시다. 자, 봐봐요. 이 친구가 이번엔 길이가 4인 걸로 칩시다. n이 4로 스타트를 해요. 그러면 맨 처음 while문 맨 처음 반복 실행할 때는 내가 왼쪽 막대 길이를 1로 두고 그다음에 오른쪽 막대 3에 대해서 재기 호출하는 거예요. 맞죠? 그 말은 내가 지금 길이가 4인 막대에 대해서 고를 수 있는 선택지가 3가지가 있는데 자, 길이가 4일 때는 우리가 지금 풀어야 되는 이지선다 문제가 3개가 존재하는 건데 나는 그중에 하나를 풀고 나머지는 내일로 넘기는 거예요. 아마 이것도 지난주에 대충 얘기를 하다가 흐지부지하고 넘어갔던 걸로 기억합니다. 지난주에 제정신이 아니었으니까. 오늘은 제가 무려 2시간 일찍 등교를 시작해서 우리 여러분 혹시나 우리 여기 정보과학관 지하 1층으로 들어오셨다면 제 차를 구경을 하셨을 거예요. 하얀색 차가 지금 주차장 앞에 서 있습니다. 아무튼 그건 그거고 내가 하나를 고르고 나머지는 뒤에서 고르도록 넘기는 셈이 돼요. 나는 그때 내가 여기서 자른다를 고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 2개를 자를 거냐 안 자를 거냐를 뒤에서 결정하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반복에서의 재기 호출 양상입니다. 그러면 이제 봐봐요. 내가 지금 왼쪽 막대의 길이를 2로 두고 이만큼을 내가 보존하기로 하고 오른쪽에 대해서 재기 호출을 한다. 그럼 2에 대해서 재기 호출하는 거죠. 이때는 내가 지금 이지선다 문제 3개 중에
두 개를 내가 푸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푸냐? 왼쪽 거는 F 안 자른다를 고른 거고 가운데 거는 T 자른다를 고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막대 하나가 추가로 생기는 거잖아요. 그리고 아직 남아있는 문제 하나에 대해서 재기호출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두 개에 대해서는 사실 동등해요. 얘네는 이런 느낌으로 왼쪽 막대의 길이를 3으로 두고 오른쪽 막대 1로 놔두고 저 친구한테 넘기는 거예요. 여기서는 지금 세 개를 내가 다 결정하는 겁니다. 두 군데는 자르지 않고 FF하고 내가 마지막 마디에서 잘라서 하나만 남기고 나머지를 내가 다 가지겠어. 나머지는 네가 어떻게 자를 건지 알려줘 하면 그 친구는 사실 더 이상 자르지 않습니다. 당연히 그렇겠죠. 물론 지금은 가정법을 쓰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실제 유효한 후보가 하나밖에 없다 하더라도 컴페어를 한 번을 하기는 해요. 뭐 그건 그렇다 치고 넘어갑시다. 아무튼 이지선다 문제 만약에 n이 4였다면 이지선다 문제 3개가 존재하는데 내가 while문 실행할 때마다 내가 푸는 문제의 영역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머지 영역에 대해서 저 친구한테 풀 거냐 말 거냐를 결정하는 겁니다. 그 친구도 본인이 지금 손에 들고 있는 영역 안에서는 본인도 스스로 처음부터 T 할 거야. F하고 T 할 거야. FF하고 T 할 거야. FF 한 다음에 전부 다 F를 해서 결과적으로 얘는 지금 마지막 선택지 생각해보면 전부 다 F를 고르고 그 말은 자르지 않는다라는 선택을 하는 거고 오른쪽 막대 길이가 0인 채로 재교출하는 얘도 마찬가지로 모든 문제 다 푸는 거잖아요. 거기까지 다 진행을 해가면서 하기 때문에 이 친구는 while문 내용을 실행할 때마다 두 번째 반복이냐 세 번째 반복이냐 네 번째 반복이냐에 따라서 내가 문제를 하나씩 더 풀고 저 사람이 덜 풀고 하는 그런 느낌으로 접근하기 때문에 일단은 절대로 n의 n승은 나오지 않겠구나라고 여러분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일단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더 정밀하게 이거를 이제 2의 n승이다라고 검증하는 건 어쩌면 쉽지 않을 수 있어요. 아마 여러분 이걸 기말고사 때 내면 보나마나 살상률 98% 이렇게 찍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일단은 여기 있는 직관으로 해놓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몇 지선다 문제를 푸는 느낌으로 우리의 문제를 바라보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정직하게 탑다운으로 푼다라면 이런 느낌의 재교출, 반복적인 재교출식 계산 패턴을 띠게 될 것이고 이때 우리가 요 while문 내용을 실행하면서 내가 푸는 문제랑 내가 풀지 않고 재기호출에 맡기는 문제 양분을 해가지고 그렇게 접근한다라고 여러분 봐주시면 좋겠어요. 만약 그런 식으로 여러분이 코드를 작성해놨다라면 이 친구 분석하면은 결과적으로 세타 2의 n승2 나오게 된다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게 2지선다 문제가 아니라 4지선다 문제라면 그때는 경우의 수가 세타 2의 n승이 아니라 세타 4의 n승인 거잖아요.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이전에 봤듯이 4의 n승은 결국 2의 2n승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어심토틱하게 본다라면 2의 n승이랑 똑같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내가 GPT라든가 어떤 친구한테 물어봤는데 이거 타임 컴플렉시티 얼마인지 알려줘와 같이 물어봤는데 그 친구가 나한테 이거는 오더 오브 2의 n승 나올 것 같아요 와 같은 식으로 우리한테 얘기를 했다. 아니면 어떤 논문에서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다라면 그 알고리즘은 그 문제에 대해서 마치 여러 선택지들을 나열해 놓고 선택과 관련한 문제로서 지금 그 객관식 문제 푸는 느낌으로 접근하는 친구라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폴리노미얼 타임 안에 끝나지 않는 그래서 익스포넨셜 타임 걸린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문제들 중에 일단 보편적인 것들 중에서 가장 간단한 형태가 이 친구 따라 봐주시면 좋겠어요. 얘는 일단은 n의 n승보다는 확실히 빨리 끝난다라고 여러분 납득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일단 이렇게 해두고 조금 이따 다른 예시를 한번 볼게요. 자, 그래서 정직한 코드 예시 구경했고 그 다음에 이 친구도 지금 바로 같이 한번 구경해 봅시다. 이 친구는 과연 타임 컴플렉시티가 얼마가 될 거냐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자, 방금 전 그 정직한 버전 생각해 봅시다. 그 친구는 자, 다시 봐요. 재기호출할 때 이번에 다시 한번 그림으로 볼게요. 이번에 내가 막대 길이가 4예요. 그러면은 맨 처음에는 3으로 두고 재기호출할 거잖아요. 하나를 고르고 그 다음에는 오른쪽 막대 길이를 2로 두고 1로 두고 그런 식으로 진행할 겁니다. 그리고 그럴 때마다
그 재기호출 결과에 따라서 예를 들면 봐봐요. 맨 처음에 4로 스타트 합시다. 맨 처음에 저 사람이 길이가 4인 걸 요구를 했어요. 그래서 첫 번째 호출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나는 일단 왼쪽 막대 길이 1로 놔두고 n값으로 3으로 지정한 다음에 재기호출을 할 거예요. 여기까지는 우리는 메모장에 아무것도 우리가 성공적으로 기록을 하지 못했습니다. 맞죠? 아직까지는 n이 4일 때 맥시멈 값을 몰라요. 그걸 알기 위해 n이 3일 때 맥시멀 값을 구하기 시작합니다. 역시나 얘도 직발적으로 우리가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n이 2일 때, 그 다음에 n이 1일 때, 마지막으로 n이 0일 때에 대해서 호출이 될 거예요. 그럼 이제 빵원입니다. 바로 나올 것이고, 그러면 이제 드디어 처음으로 n이 1일 때의 맥시멀 값을 우리가 그 while문을 통해서 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 이제 메모장에 저장해 두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로 저장해서 진행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요 위에서 이제 n이 2일 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잠깐만 어디 보자. n이 1일 때, 그 다음에 n이 0일 때 한번 한 다음에 그렇게 해서 n이 2일 때에 대해서 기록을 할 거예요. 그럼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n이 3일 때 1대 2로 나눴던 거 이제 2대 1로 나눠서 진행할 때 여기서 이제 메모가 이미 적혀 있을 거기 때문에 재기호출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좀 더 정밀하게는 추가적인 컴페어를 하지 않아도 돼요. 우리는 현재 컴페어 횟수를 재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여기서 끝나고 그 다음에 맨 처음에 n이 4일 때 스타트 했을 때 이제 왼쪽 길이를 2로 놔두고 2에 대해서 호출하면은 걔는 이제 이미 100% 확률로 이전에 내가 n이 2일 때에 대해서 메모장에 기록을 반드시 해뒀을 거기 때문에 더 이상 컴페어를 안 해도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도 컴페어 안 해도 되고 당연히 여기에 대해서도 컴페어 안 해도 돼요. 따라서 돌이켜서 생각해 보면 우리가 메모장에 새로운 값을 기록하는 거를 몇 번을 하냐를 생각해 볼 수가 있고 그 메모장에 기록할 때마다 구체적으로 컴페어를 몇 번을 해야 되냐를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거예요. 일단은 우리가 확실하게 가져갈 수 있는 건 이 메모장은 반드시 앞에서부터 차근차근 채워지게 됩니다. 왜냐? 작은 막대들에 대한 가치를 알아야 걔네들을 왼쪽 오른쪽 각각 끼고 있는 커다란 막대에 대한 맥시멀 값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거니까요. 그렇게 여러분이 가져가 주시면 얘가 지금 반복 흐름 자체는 동등한 느낌으로 진행하고 있지만 사실상 이 while문은 실질적으로 컴페어를 유발하는 재기호출은 맨 처음에 딱 한 번 내지는 빵번 수행하게 될 거다라고 여러분이 가져가시는 게 가능할 거예요. 자, 다시 봅시다. 맨 처음 부분만 놓고 볼게요. 맨 처음에 진짜 이 문제에 대한 입력으로 들어온 n값이 4라고 칩시다. 우리는 길이가 4인 막대를 갖고 얻을 수 있는 최대값을 모르는 상태로 스타트해요. 그건 맞아요. 네. 거기서는 우리가 while문 첫 번째 반복하면 내가 1만큼 왼쪽에 띄고 3에 대해서 호출하는 거예요. 맞죠? 그게 끝났다 칩시다. 방금 전에 끝났다 칩시다. 그러면 메모장에는 지금 길이가 1인 막대, 2인 막대, 3인 막대에 대한 맥시멀 값이 이미 100% 확률로 기록이 돼 있어요. 일단은 내가 지금 n값을 4로 쥐고 구경할 때는 반드시 그럴 거다라고 보장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나는 이제 그 while문의 두 번째 반복으로 진입을 합니다. 왼쪽 막대, 보존하는 막대의 길이가 2고 그 다음에 재기호출을 할 때 n값을 2로 담아갖고 호출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뒤에서부터는 절대로 더 이상 컴페어를 하지 않아요. 이거를 호출하는 시점에는 이미 내가 길이가 3인 막대에 대한 맥시멀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은 길이가 2인, 길이가 1인 맥시멀, 막대에 대한 맥시멀 값을 다 알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 뒤에는 절대로 새로운 값을, 새로운 후보를 발견하고 컴페어를 한다라든가와 같은 작업을 하지 않습니다. while문은 분명히 n번 내용물을 실행할 거지만 실제로 컴페어를 유발하는 실행은 맨 처음 딱 한 번만 수행하게 된다 봐주시면 돼요. 대충 그렇게 가주시면 좋겠고 그렇기 때문에 이 친구는 결과적으로 지금 마치 n의 n승처럼 보이기는 하지만 이 친구는 무려 폴리노미얼 타임 안에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친구 한번 실행해 보시면 우리 지금 요거를 지금 봐봐요. 12주차 예시 코드 압축 파일 안에 요거 답.cpp 들어 있습니까? 그죠? 그거 열어갖고 같이 구경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 메모하는 버전 실행해 보시면 지금 제가 n 값을 16으로 놔두고 진행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전에 6만 어쩌고 저쩌고까지 치솟는 거에 비하면은 확실히 줄어드는 걸 여러분이 목격하실 수 있을 겁니다. 컴페어 횟수는 조금 증가하긴 했는데 뭐 그럴 수도 있죠. 뭐 초반엔 좀 손해를 보는 것 같기는 한데 아무튼 간에 올라가기는 합니다. 지금 보시면 얼마나 올라가나 봅시다. 3, 7, 13 하면 6이 증가한 거잖아요. 21 하면은 8이 증가한 거잖아요. 31 하면 10이 증가한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10, 12, 14, 16 달리 말하면 n에 정비례하는 만큼만 추가적으로 컴페어를 하는 거예요. n이 1 증가할 때마다 그거의 2배 정도 되는 만큼 더 컴페어를 합니다. 왜냐? while문 맨 꼭대기 한 번 반복 수행하는 거를 한 번을 더하게 되기 때문이에요. 그 다음에 그때는 우리가 결과적으로는 컴페어를 n에 정비례하는 만큼만 하면 되는 겁니다. 방금 전에 그 그림들 살짝 생각해 보신다면 반드시 그럴 거다라고 납득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이제 간단히 생각하면 그거예요.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4 더하기 5 다 한 결과입니다. 그 다음에 걔네 다 더하면 예를 들면 그거 있잖아요. 여러분 초등학교 시간에 이미 봤잖아요. 그 1부터 100까지 다 더하면 뭐 5050 나온다 그런 거 본 적 있잖아요. 그거 할 때 이제 2분의 n 곱하기 n 플러스 1 같은 느낌으로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을 것이고 따라서 어심토틱하게 본다면 n제곱에 바운드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가 지금 매우 정직하게 횟수가 올라간다라는 건 아마도 이 친구가 세타 노테이션을 가져가게 될 거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아무튼 이 친구도 자 지금 봐봐요. 이 친구는 탑다운 어프로치를 적용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방금 전 그 정직한 버전이 정직하게 65,535번을 때렸듯이 요 메모 중간중간에서 동등한 작업을 다시 수행하지 않도록 짜둔 친구도 모든 경우의 수를 다 고려를 하는 버전인 게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친구가 우리한테 내뱉는 숫자 지금 보시면 432 이거 랜덤이구나. 그래. 매번 다른 숫자를 우리한테 그러니까 정직한 버전이랑 항상 동일한 숫자를 우리한테 최종적으로 출력을 해줄 거다라고 우리는 기대를 할 수 있어요. 추가적인 검증을 거기서는 할 필요가 없을 겁니다. 일단 그렇게 봐주시면 좋겠고 마지막 바텀업 버전을 보면 DP를 적용한 마지막 사례를 구경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얘는 이제 더 이상 재기호출하지 않고 문제를 지금 풀 수 있는 작은 거부터 차근차근 풀어 올라가는 거잖아요. 일단 지금 풀 수 있는 가장 확실한 거는 그거죠. 길이가 0일 때는 빵원이다 부터 스타트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길이가 1일 때는 그냥 가격표에서 그대로 보고 오면 돼요. 왜냐? 길이가 1일 때는 이지선다 문제를 0개 풀면 되거든요. 후보가 한 가지밖에 안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친구를 일단은 우리가 요 벡터 칸 채우기 문제로 치환을 해가지고 풀 건데 맨 처음에 0 담고 스타트 할 거고 그 다음에 길이가 1부터 n까지 해가지고 하나하나 우리가 채워 넣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방금 전에 봤던 그런 느낌입니다. 길이가 4다. 그러면 1대3, 2대2, 3대1 같은 느낌으로 진행할 수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길이가 4인 막대를 논의를 한다는 건 이전에 이미 길이가 1인 막대, 2인 막대, 3인 막대를 다 논의를 해봤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고 걔네들에 대해서는 이미 저 칸에 적절한 번째 칸에 맥시멀 값을 다 담아뒀다라고 우리가 보장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1부터 스타트하고 그다음에 지금 내가 고려할 수 있는 그 케이스들을 전부 다 감안을 해가지고 안에 있는 내용들 꺼내서 이게 1대3이 낫냐, 2대2가 낫냐, 3대1이 낫냐와 같은 느낌으로 여러분이 접근을 해보시는 게 가능해요. 사실 얘는 더 축약하는 게 가능한 거죠. 자, 1대3이나 3대1이나 똑같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얘는 절반만 내용을 반복 실행해도 상관없는 상황인데 뭐 어차피 어심토틱하게 보면 똑같으니까 가정법 써가지고 쭉쭉 진행한다 봐주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친구는 지금 보시면 방금 전에 재기호 출시기랑 거의 똑같은 느낌으로 여기서도 지금 메모를 사용한다와 같은 느낌으로 적혀 있는 거예요. 이 포문의 내용을 보시면 이전에 탑다운 메모 적용한 버전이랑 사실상 다를 바가 없는 걸 여러분 목격하실 수 있을 겁니다. 아무튼 재기호출 안 하니까 그 다음에 그 값은 항상 결정돼 있는 상태로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을 테니까 얼마든지 이 친구도 항상 정답을 말할 것이다 라고 여러분이 확신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1번째 칸 채우기, 2번째 칸 채우기 등등등 하면 언젠가는 랭스가 n일 때 이제 1대 n-1, 2대 n-2 모든 후보들 다 추려가지고 그 중에 맥시멀한 거를 마지막 칸에다 담아놓고 이 포문의 실행이 끝날 거기 때문에 따라서 그 n번째 칸에 담겨있는 마지막에 내가 담았던 우리 원래 문제의 정답에 해당하는 그 인트 값을 리턴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 친구의 타임 컴플렉시티는 얘는 이제
여러분이 막 복잡한 거 리커런스라든가 그런 걸 생각 안 하고도 얼마든지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이 친구는 폼은 지금 두 겹짜리로 돼 있습니다. 밖에 있는 건 1부터 n까지 돌 거예요. 그 다음에 안에 있는 건 1부터 랭스까지 돌 거고 랭스의 맥시멈은 현재 n입니다. 따라서 실제로는 뭐 n제곱보다 조금 덜 돌겠지만 아무튼 간에 이 친구도 어심토틱하게 본다면 n제곱에 바운드 된다는 말할 수 있을 것 같고 실행해 보시면 이 친구도 매번 정직하게 칸 채우기 위해서 수행해야 되는 작업이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항상 똑같은 숫자가 나올 거예요. 이게 가격표가 어떻게 돼 있든 간에 136, 지금 저는 n이 16인 채로 랜덤하게 가격표를 지금 뽑아서 하고 있습니다. 136회, 이번에도 136회 같은 느낌으로 지금 나오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n이 1일 때는 지금 우리가 가정법을 쓰고 있다 보니까 컴페어를 한 번 하고 있고 2일 때는 3, 3일 때는 6, 10, 15, 21 얘야말로 지금 1부터 n까지 다 더한 값만큼 컴페어를 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 목격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세타 n제곱 걸릴 거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을 거예요. 일단 이 정도까지 얘기하면 요 예시 코드 관련한 이야기 우리가 지금 넘겨놨던 게 끝난다라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온 친구들 출석 찍었습니까? 찍어주시고 자, 그렇게 해서 항상 동일한 횟수만큼 컴페어를 해요. 일단은 이게 옵티미제이션 프로블럼이기 때문에 정직하게 푸는 경우에는 일단 무조건 모든 경우의 수를 다 하나하나씩 대조를 해봐야 되기 때문에 가격표가 뭐가 어떻게 적혀 있을지 모르니까 그렇기 때문에 항상 예를 들면 뭐 1023, 65,535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게 정상일 것 같아 보입니다. 자, 그리고 그렇다 보니까 마치 셀렉션 소트랑 비슷한 느낌으로 베스트 케이스, 워스트 케이스 전부 다 65,535번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중간 어딘가에 해당하는 에버리지 케이스마저도 항상 똑같이 타임 컴플렉시티가 세타 2의 n승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일단 정직한 버전은 그렇고 그 다음에 요 친구들 두 개 보면 메모하는 버전 같은 경우는 적당히 우리가 그 왈문 실행할 때마다 n 값을 1씩 줄여가지고 재교출한단 말이에요. 그걸 역으로 놓고 생각해보면 항상 그 왈문의 가장 첫 부분 내용물을 실행할 때만 실질적으로 메모에다 추가적인 뭔가를 적는 작업을 할 거예요. 그래서 파고 내려가다가 결과적으로 그 메모장은 n이 1일 때, 2일 때, 3일 때, 4일 때 같은 느낌으로 앞에서부터 차근차근 기록이 됩니다. 그리고 그걸 기록하는 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냐 등등을 생각해 보신다라면 적당히 n제곱이다라고 여러분이 퉁치시는 게 가능할 거예요. 그 2의 n 곱하기 n 플러스 1 같은 느낌으로 비슷하게 나온다라 봐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바텀업 버전 같은 경우는 그냥 폼은 두 겹으로 돼 있었으니까 눈에 보이는 그대로 세타 n제곱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아무튼 걔네가 무슨 수를 쓰더라도 아무튼 뭐 옵티미제이션 프로블럼이니까 얘가 세타 노테이션이 아니라 오 노테이션 그러니까 크리티컬이 뜨면은 좀 덜 컴페어를 해도 된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지금 추가로 고려를 하지 못했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도 원래 2의 n승 걸리던 거를 n제곱으로 만들었으니까 달리 말하면 2의 LGN승 걸리게 만든 거니까 확실히 이득을 볼 수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까지 우리가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 대충 느낌 온 것 같으니까 요거는 빠르게만 하고 중간 쉬는 시간 가져가 볼게요. 자, 간단히 구경만 해보면 여러분 행렬곱 있잖아요. 행렬 짠뜩 있고 그 선형대수 시간에라든가 있으면 뭐 왼쪽 오른쪽에 붙이고 막 역행렬을 넘기고 막 그런 거 해본 적 있잖아요. 그런 상황을 일단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간단히 구경만 해보면 이런 행렬들을 우리가 전부 곱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치는 거예요. 여러분 그 행렬 곱한다라는 거는 일단은 왼쪽 친구랑 오른쪽 친구 자 행렬 곱은 교환 법칙이 성립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왼쪽 친구 오른쪽 친구 크기가 맞아야지 우리가 곱셈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크기가 맞다라면 그 크기가 맞는지를 검사하는 그 팩터를 제외한 다른 두 개의 팩터가 결과적으로 행렬곱을 한 결과에 해당하는 행렬의 몇 행짜리냐 몇 열짜리냐가 결정된다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생각해 보면 이 친구는 어떤 곱셈을 언제 하고 먼저 하고 나중에 하냐에 따라서 결과적으로 저 행렬의 한 칸 한 칸에 해당하는 각각의 값들을 곱셈을 하는 스칼라 곱셈을 몇 번 하냐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는 행렬곱을 두 번 해야 돼요. 근데 A, B, C라고 쳤을 때 A, B를 먼저 곱하는 거랑 B, C를 먼저 곱하는 거랑 걸리는 시간이 다르다는 거예요. 실제로도 다릅니다. 얘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 자 봐봐요. 왼쪽 걸 한번 봅시다. 보면 자 얘는 지금 2 곱하기 2잖아요. 얘는 2 곱하기 3입니다. 얘랑 곱하면 결과적으로는 2 곱하기 3 행렬이 나올 거예요. 그렇죠? 일단 그렇고 그 다음에 저거 뭐냐 3 곱하기 1 행렬이랑 곱셈을 할 수는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하면 이제 결과적으로 2 곱하기 1 행렬이 나올 겁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제 요거 하는데 지금 12번 그다음에 얘는 지금 6번이에요. 이쪽 같은 경우는 이제 얘네 둘을 먼저 곱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친구는 결과가 요거가 나와요. 2 곱하기 1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그거랑 요쪽 2 곱하기 2랑 곱셈을 하면 4번만 하면 성공적으로 진행을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왼쪽은 지금 18번의 스칼라 곱셈을 하고 오른쪽은 무려 10번의 스칼라 곱셈을 하는 겁니다. 괜찮아요? 다시 한번 봅시다. 이 문제도 결국은 우리가 뭔가 후보들이 여러 개가 있는 거예요. 지금은 후보가 몇 개 있냐라 물어보면 행렬곱을 하는 순서에 대한 후보가 2개가 있는 겁니다. 지금 그 2개를 여러분 구경하시는 거예요. 아무튼 행렬곱을 한 번에 하나에 대해서만 할 때, 한 가지 곱셈만 할 때 우리는 왼쪽, 그러니까 지금 곱하기 기호가 왼쪽, 오른쪽 2개 있으니까 왼쪽 거 먼저 하고 오른쪽 거 한다. 오른쪽 거 먼저 하고 왼쪽 거 한다와 같이 지금 얘기할 수 있다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걸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좀 더 큰 예시를 생각해 보면 예를 들면 뭐 A 곱하기 B 곱하기 뭐 이런 식으로 적어야 될 것 같긴 하지만 그건 생략합시다. 이런 식으로 있다 칩시다. 지금 행렬이 4개가 있고 얘네를 다 곱해야 돼요. 일단 행렬 곱 자체는 가능하다라고 칩시다. 얘 같은 경우는 후보 경우의 수가 뭐가 나올까요? 몇 개가 나올까요? 생각해 보면 얘를 가장 먼저 할 수도 있고 또는 얘를 가장 먼저 할 수도 있고 또는 얘를 가장 먼저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누구를 가장 먼저 할 거냐는 n-1개의 경우의 수가 나옵니다. 그러면 그 곱셈은 다시는 안 해도 되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지금 보시면 AB 곱하기 C 곱하기 D 하는 그런 느낌으로 이제 골라야 되는 경우의 수가 우리가 하나를 선택할 때마다 하나씩 줄어드는 거예요. 그럼 얘를 이제 1번째 순위로 한다. 그 다음에 2번째, 3번째 순서대로 한다. 1, 2, 3 순서대로 한다. 또는 이제 1, 3, 2 순서대로 한다. 또는 이제 1을 가운데 걸 1로 하고 2, 1, 3 순서대로 한다. 2, 3, 1 순서대로 한다 같이 얘기를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얘는 지금 경우의 수가 몇 개 나오겠어요? 우리가 지금 얘도 옵티미제이션 프로블럼입니다. 맞죠? 여기서는 근데 미니멀 값을 구하는 거예요. 필요한 스칼라 곱 횟수의 극소값, 최소값을 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지금 후보가 몇 개냐? 자, 봐봐요. 행렬곱이 하나밖에 안 적혀 있다. 그러면 경우의 수 하나만 있는 거예요. 행렬곱이 2개가 적혀 있다. 경우의 수는 2개가 있는 겁니다. 행렬곱이 3개가 적혀 있다. 곱셈 기호가. 그러면 6가지가 나오는 걸 볼 수 있어요. 1, 2, 3부터 3, 2, 1까지. 그러면 곱하기가 4개 적혀 있으면 몇 개가 나올까요? 그죠? 대충 느낌이 오죠? 이 친구는 지금 우리가 자 방금 전처럼 요 각각에 대해서 트루 펄스 문제, 이지선다 문제를 해결하는 스타일이 아닌 거예요. 얘는 지금 우리가 지금 고려해야 되는 케이스들이 n개가 있다라면 정밀하게는 지금 n-1개라고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아무튼 간에 n개가 있다라고 하면은 걔네들의 나열을 구하는 겁니다. 어떤 순서대로 쟤네들을 하나하나씩 커버를 해야지 내가 미니멀 값을 얻을 수 있냐를 잰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그렇기 때문에 정직하게 풀면 n 팩토리얼이 나오게 될 겁니다. 자, n 팩토리얼 n 곱하기 n-1 곱하기 n-2 곱하기 해서 점점점에서 곱하기 1까지 가는 거잖아요. 그거가 나오게 돼요. 그 다음에 여기서 여러분이 살짝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과연 요 n 팩토리얼이라는 거는 과연 아까 봤던 로드 커팅 프로블럼 정직하게 푸는 2의 n승 문제랑 비교했을 때 어떤 친구가 더 어려운 문제냐라는 생각을 여러분이 해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요거는 일단은 그러려니 합시다. 우리가 일단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건 얘네 둘은 여기는 간단하게만 얘기하고 넘어갈게요. 이제 45분이 넘었으니까요. 2의 n승, 그러니까 어심토틱하게 볼 때 이 두 친구는 확실히 n의 n승보다는 쉽다. 좀 더 빨리 끝난다라고 일단 이걸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봐봐요. n 팩토리얼은 n 곱하기 n 빼기 1 곱하기 n 빼기 2 곱하기 점점점이잖아요.
그거를 n번 하면 됩니다. 얘는 n 곱하기 n 곱하기 n 곱하기 점점점을 n번 하는 거예요. 따라서 이 친구가 n 팩토리얼보다는 확실히 무겁다고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2의 n승도 비슷한 느낌이죠. 만약에 n이 2보다 크기만 하다면 그러면 2의 n승은 항상 n의 n승보다는 작을 거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을 겁니다. 물론 이제 어심토틱하게 보는 거니까 개수가 뭐가 붙냐 등등에 따라 나중에 바뀔 수는 있겠지만 일단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일단은 우리 지금 학부 수준에서는 이 두 친구랑 싸우면 누가 이기냐는 우리가 조금 생각할 거리가 있다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걸 이제 정밀하게 가져가시는 이제 진짜로 이론 알고리즘 하시는 분들은 얘네 둘을 서로 다른 관점으로 좀 더 세밀하게 분석해서 급을 나눈다라든가 할 수 있을 건데 우리가 이걸 어심토틱하게 접근하는 상황, 이게 나중에 개수가 바뀔 수도 있는 거잖아요, 얼마든지. 그런 상황에서는 일단 얘네 둘은 조금 여러분이 아예 구분을 해서 지금 납득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시 한번 봅시다. 아까 전에 그 막대기 자르는 문제 있잖아요. 걔는 확실히 이지선다 문제 n개를 푸는 게 맞죠? 각각에 대해 false부터 true까지 경우의 수가 있는 거예요. 모든 후보들 다 생각해 보면. 그래서 2의 n승이다. 정직하게 풀면은 2의 n승 걸릴 거다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왜냐? 모든 경우의 수를 다 확인을 해야 되는 옵티미제이션 프로블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얘도 지금 정직하게 푼다라면 아마도 n 팩토리얼 걸릴 거다라고 여러분 생각할 수 있었어요. 왜냐? 얘는 방금 전 막대기 자르는 문제랑은 성격이 다른 겁니다. 얘는 지금 각각의 독립적인 문제를 내가 푸는 게 아닌 거예요. 그 친구들이 전부 다 밀접하게 연관돼 있고 그 다음에 우리는 걔네들을 어떤 순서대로 다룰 것이냐를 논의를 하는 거기 때문입니다. 그 순서가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우리가 지금 주시하고 있는 스칼러 곱셈 횟수가 바뀔 수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얘는 위에 거는 일종의 선택과 관련한 객관식 문제 같은 느낌으로 접근을 한 거고 아래 거는 어떤 후보들에 대한 조합, 나열할 수 있는 가지수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적용을 해서 풀고 있다라고 여러분이 가져가 주시면 얘네 둘을 조금 더 편하게 납득하실 수 있을 거예요. 얘도 비슷한 느낌입니다. 나중에 여러분이 위키피디아라든가 아니면 GPT 잼미니 같은 친구한테 어려운 문제 하나 예시 들어봐. 그 다음에 이거 타임 컴플리시티 얼마니 하고 그 친구가 나한테 알려준 문제를 그 친구한테 풀라고 시키면 그 친구는 보통은 정직하게 풀면 요거 또는 요거입니다라고 우리한테 얘기를 할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다뤄봄직한 익스포넨셜 타임 끝나는 문제들 중에 보통은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로 귀결된다 봐주시면 돼요. n의 n승까지 가면 걔는 너무 복잡하니까 그렇다 봐주시면 좋겠고 그래서 조금 더 가면 행렬이 n개 있다라면 행렬 곱을 n-1번 해야 됩니다. 일단은 이 행렬 곱을 안 하는 그래서 뭔가 최적화를 한다라든가 저 세타 노테이션을 O 노테이션으로 바꾼다라든가 크리티컬 뜨게 만든다라든가 하는 건 원천적으로 막혀 있어요. 일단 그런 상황이 있고 그 다음에 그 n-1번의 곱셈을 어느 순서대로 하냐에 따라 스칼러 곱 횟수가 결정되는 것이고 따라서 n 팩토리얼급으로 걸릴 문제라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문제를 정리하면 대충 이런 느낌으로 말할 수 있고 그래서 행렬 n개의 행 숫자 그러니까 각각이 몇 곱하기 몇 행렬이냐가 입력으로 쭉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면 행렬 하나에 대해서 쉽게 생각하면 인트값 2개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입력은 이제 이 n개가 들어온다라 말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출력 같은 경우는 미니멀한 스칼라 곱셈의 횟수로 우리가 최종적으로 재서 출력을 합니다. 또는 이게 이제 저 사람한테 최종적으로 이게 펑션 프로블럼인데 저 사람한테 당신 지금 예를 들면 두 번째, 첫 번째, 세 번째 순서대로 행렬 곱하시면 그게 최선입니다와 같이 우리가 1년에 n-1개 그 조합을 출력을 해야 될 수도 있어요. 자, 우리는 저거는 그 DP 적용할 때 마지막 네 번째 단계는 우리는 대충 하기로 넘어가기로 했으니까 뭐 그렇다 치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게 당연하게도 여러분 선형대수 시간에도 자주 구경해 봤듯이 어떤 두 행렬은 곱셈이 불가능할 수도 있어요. 이게 크기가 맞아야 되는데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 자, 여기서 살짝 생각해 봅시다. 크기가 맞는다라는 게 뭐죠? 예를 들면 행렬 크기가 이렇게 두 개가 있다 칩시다. 뭐랑 맞아야 되는 겁니까? 자, 아무튼 여기서 A, B, C, D 이런 4개의 숫자가 있다라고 칠 때 왼쪽에 있는 거 하나랑 오른쪽에 있는 거 하나가 맞아야지 행렬 곱이 가능한 거잖아요.
그 다음에 행렬곱을 하면 그 숫자는 이제 증발하고 다른 쪽 숫자 두 개가 이 행렬곱의 결과 행렬의 행 숫자랑 열 숫자가 될 거예요. 그렇죠? 따라서 이 행렬곱에 관여하는 숫자의 개수는 4개가 아니라 사실 3개다라 말할 수 있고 행렬곱을 할 때마다 그 중에 숫자 하나가 증발하는 느낌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행렬곱을 할 때마다 지금 그러면 이제 사실 입력은 지금 행 숫자, 열 숫자에서 2n개의 인트값이 들어올 거지만 우리가 지금 궁극적으로 봐야 되는 숫자는 n 플러스 1개만 있는 거예요. 행렬곱이 가능하다라고 전제를 한다면요. 그 다음에 n 플러스 1개의 숫자들 중에 하나씩 꺼내가면서 진행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거를 꺼내는 과정을 행렬곱이라고 말할 수 있고 그때마다 우리는 지금 이 가운데 있는 6을 꺼내면 지금 꺼내려면은 몇 번의 스칼라 곱셈을 해야 되는 거냐는 그 왼쪽 오른쪽에 적혀 있는 숫자에 따라서 결정된다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그런 느낌으로 이 친구는 코드를 짤 수 있고 그래서 우리 지금 시점에도 얼마든지 코드를 짤 수 있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그 스칼라 곱셈이 영향을 주는 숫자 그 4개 중에 두 친구가 서로 같은 거니까 3개 중에 하나는 고정돼 있다라 말할 수 있어요. 저 행렬곱을 한다라는 건 이 입력에서 그 숫자 하나를 쇽하고 드러내는 느낌이라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느낌으로 우리가 숫자들을 뽑아갖고 다룰 수가 있어요. n개의 행렬에 대해서 4개의 숫자, n 플러스 1개의 숫자를 뽑아갖고 다루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지금 보시면 이게 지금 2 곱하기 2잖아요. 2 곱하기 3이잖아요. 3 곱하기 1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숫자는 진짜로 n 플러스 1개인 겁니다. 이 중간에 2랑 2가 맞아야 되고 3이랑 3이랑 맞아야 되는 거니까 일단 그게 맞다라고 우리가 지금 전제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입력을 일단 정리를 해두고 스타트를 하면 이 행렬곱을 한다라는 건 이 4개의 숫자 중에 가운데 2를 빼는 거예요. 이 가운데 2를 빼는데 걸리는 비용은 얘랑 얘로 결정되는 겁니다. 맞죠? 맞죠? 맞을 겁니다 아마도. 좀 그런 느낌으로 가져가 주시면 좋겠고 그래서 제 기억이 맞다면 얘가 지금 그걸 거예요. 요거를 3개로 곱하면 얘가 나올 것이고 그러면서 우리는 얘를 드러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만약에 드러낸다면 이제 2, 3, 1만 남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3을 빼기 위해서 2 곱하기 3 곱하기 1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만큼 스칼라 곱을 해야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6번이 나오고 그래서 숫자 2개가 남을 때까지 하면 됩니다. 달리 말하면 행렬곱 지금 행렬이 3개면 2번 하면 되는 거니까 숫자가 4개인 채로 스타트하고 숫자를 하나씩 드러내는 걸 하면 마지막에 숫자가 반드시 2개 남을 거고 얘는 100% 확률로 맨 왼쪽 숫자랑 맨 오른쪽 숫자 남을 거예요. 맞죠? 왼쪽이랑 오른쪽 다 그럴 겁니다. 가운데 있는 숫자 하나를 드러내는 거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이 행렬곱을 진짜로 할 필요는 없어요. 저 숫자 4개만 가지고 숫자 장난질 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 3을 드러내는 걸 언제 하냐에 따라서 지금은 드러내면 잠깐만 그래요. 얘를 보고 갑시다. 얘는 이 2를 드러내기 위해서 지금은 2 곱하기 2 곱하기 3번의 곱셈을 해야 되는 거예요. 스칼라 곱을. 근데 얘를 나중에 드러낸다라는 선택지를 고르면 얘 오른쪽에 있는 숫자가 3이었다가 1로 바뀔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 행렬곱을 지금 수행하는 게 요거 하나만 놓고 봤을 때는 더 이득이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건 항상 보장되는 건 아닙니다. 나중에 지금은 오른쪽에 숫자 3이 있는데 이 오른쪽에 숫자가 엄청 커다란 거 있어도 전혀 상관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기에 만약에 1이 아니라 예를 들면 100 같은 게 있었다 칩시다. 이 행렬이 이따만하게 긴 거예요. 그게 가능한가? 가능할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이 친구가 이런 느낌으로 길게 나오고 등등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런 상황에서는 지금이랑은 결과가 다르게 나올 수도 있을 겁니다. 얼마든지. 아무튼 간에 지금 우리가 어떤 순서로 진행하냐에 따라서 저 곱셈 하나를 수행하는데 지금 당장 수행하면 몇 번의 스칼라 곱을 하는지를 그냥 인트 곱셈으로 바로바로 구할 수가 있는 상황이고 다만 그게 순서가 서순이 될 때 결과적으로 증가하냐 감소하냐 같은 것들을 우리가 지금 당장 뭔가 이 추세를 읽는다라든가 해서 분석하는 건 쉽지 않을 거다라 봐주시면 좋겠어요. 그거는 이유가 뭐냐로 물어본다면 이 행렬들의 길이 자체 여기 있는 4개의 숫자는 기본적으로 그냥 자유롭게 아무거나 들어올 수 있기 때문인 겁니다. 행렬의 개수가 n개다 한다 하더라도 저 각각의 숫자들의 크기가 서로의 뭐가 더 크고 뭐가 더 작냐가 그때그때 다를 수 있기 때문이라 봐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달리 말하면 얘는 지금
단순하게 이 숫자들 중에 가장 큰 거를 먼저 들어서 빼낸다와 같은 것으로 진행하면 어쩌면은 그게 미니멀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그 정도로 가져가 두고 노테이션 세워보면 이런 느낌으로 우리가 수식을 얻을 수 있을 거고, 그래서 얘도 지금 간단한 것부터 풀면 어떤 행렬곱을 먼저 수행할 거냐, 왼쪽 걸 먼저 한다, 그 다음 남은 것 중에 하나를 한다, 남은 것 중에 하나를 한다와 같이 접근할 수도 있지만, 이제 탑다운 어프로치라고 친다면 그 반대쪽에 해당하는 바텀업 어프로치를 여러분이 적용을 한다면 이 행렬곱들 중에 어떤 거를 마지막에 하는 게 이득이냐와 같은 느낌으로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괜찮아요? 결국 순서잖아요. 그렇죠? 뭘 먼저 할 거냐의 반대는 뭘 가장 마지막에 하는 게 이득이냐 이거예요. 그래서 그거랑 관련한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얘는 뭐 간단히 하고 넘깁시다. 그래서 이런 느낌으로 여러분이 얻을 수 있고, 그래서 왼쪽 행렬들을 곱셈을 하는데 얼마나 걸리냐, 오른쪽 행렬들을 곱셈을 하는데 얼마나 걸리냐, 그 다음에 한가운데 있는 내가 지금 중시하고 있었던 가장 마지막에 해야 되는 행렬곱을 하는데 스칼라 곱을 몇 번을 수행하냐 해서 얘는 지금 리커런스를 잰다라면 텀이 이렇게 3개가 나온다라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거 지금 곱하기 있다. 곱하기 4개 있다 칩시다. 얘를 가장 마지막에 하고 싶어요. 그 말은 여기를 일단 먼저 해서 행렬 하나를 구하고 여기를 해서 행렬 하나를 구하는 거잖아요. 맞죠? 얘네를 행렬 곱하는데 얼마나 걸리냐는 얘는 재교출로 푼다 이거예요. 오른쪽 행렬 곱할 때 얼마나 걸리냐? 재교출해서 푼다 이거예요. 그렇게 하면 결과적으로 커다란 행렬 2개가 남습니다. A', B' 같은 게 남을 거예요. 그러면 나는 여기서 이 행렬 곱하는데 스칼라 곱 몇 번 하냐? 그거 횟수만큼 더해주면 되는 겁니다. 와 같은 느낌으로 이 친구의 리커런스를 우리가 가져갈 수가 있을 거고, 요걸 토대로 우리가 이제 정직하게 푸는 버전을 챙길 수가 있을 거예요. 대충 그렇게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이렇게 구성하면 되고, 이게 미니멀이 되도록 하면 되고, 뭐 여기도 당연합니다. 그 행렬의 개수가 뭐냐, 아이고, 그렇죠? 지금 이제 행렬곱을 해야 되는 횟수가 빵개면, 그러니까 그러면은 나는 지금 스칼라 곱을 빵번 하면 돼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지금 중간에 반드시 곱하기 기호가 하나는 껴 있다라는 얘기니까, 행렬이 2개 이상이다, 행렬곱의 횟수가 1번 이상이다라는 거니까 이 친구를 여러분이 넘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 보입니다. 그래서 미니멀한 거를 구하는 거니까 가져갈 수 있을 거고, 아마도 이 친구는 지금 봐봐요. 이 친구는 메모를 할 때 단순히 벡터 하나만 해갖고, 그러니까 그냥 배열 하나만 해갖고 메모를 하는 건 이 친구는 쉽지 않을 거예요. 아마도 이 친구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행렬 곱하는데 얼마나 걸리냐. 달리 말하면 봐봐요. 이 친구는 여기서부터 여기인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행렬 곱하는데 얼마나 걸리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행렬 곱하는데 얼마나 걸리냐 등등이랑 여기서부터 스타트해서 여기까지 행렬 곱하는데 걸리는 비용이 다 달라요. 자, 지금 중요한 게 가장 왼쪽 숫자가 남는다라는 거잖아요. 가장 오른쪽 숫자랑. 그렇기 때문에 그 왼쪽 오른쪽 숫자가 왼쪽을 얼마만큼 미리 챙겨놓고 가냐에 따라 그때그때 다 다르기 때문에 진짜로 저 케이스들을 다 다뤄야 됩니다. 그래서 메모의 크기는 일단 1차원적으로 우리가 다룰 수는 없을 거기 때문에 아마도 n² n제곱을 벗어나긴 어려울 거다라고 일단 상정할 수 있을 거예요. 아까 전에 그 막대기 자르는 거 우리 지금 방금 코드에서 봤듯이 벡터 하나만 도입하면 되는 거였잖아요. 그 친구의 스페이스 컴플렉시티는 세타 n이면 끝나는 겁니다. 근데 이 친구는 아마도 n제곱이 걸릴 것 같고, 뭐 그렇기는 하지만 이 친구도 정직하게 풀지 않고 n팩토리얼로 정직하게 풀지 않고 진행한다라면 아마도 지금 저만식을 봤을 때 폴리노미얼 타임 안에 풀 수 있을 거다라고 여러분이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아마도 바텀업 어프로치를 적용해서 그 n제곱짜리 행렬의 각각의 칸을, 매트릭스의 각각의 칸을 채우는 느낌으로 여러분이 접근하시면 편하게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얘는 뭐 집에 가서 구경해 보기로 하고 n제곱이 될 것 같다라 상상해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일단 이러면 절반 정도 진행한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잠깐 쉬고 오늘 본론에 해당하는 그래프랑 관련한 내용을 구경을 해보도록 합시다. 뭐 여러